네, 택시 승강장으로 그러면 오시면 택시 되겠어요. 승강장 그 근처 거기서 만나면 되겠네. 네, 그래서 택시들이 쭉 서 있는데 가장 앞쪽으로 가시면은 만날 수 앞쪽으로. 있어요. 예. 근데 장 소장님이 빨리 나오시면 그렇고 제가 장 좀 소장님이 늦으면은 주차장에서 만나야 돼요. 이게 4월 13일 날이죠. 네. 토요일 날. 용민님 10시 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라이브 잘하고 있습니다. 오이도 엄마 손 파이요. 혼자 드시니까 맛있어요. 네. 1층에도 하나 던져주세요. 아니 왜 식사 안 하셨어요? 먹고 또 먹는 그냥 떨어지네. 예? 예. 계단 위에서 던지면 계단 아래서 이렇게 봤는데요. 얘기죠. 이 대표님 잘 탄다. 오늘 주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좀 생소하시죠? 네. 아니면 주변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 나눌 게 있을까요? 네. 최근 변리사님 생생한 이야기 들어.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유 대표님 직접 통화하셨잖아요. 본인 승낙을 못 받아서. 네. 아니 저기 누구라고 얘기 안 하시고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그렇죠. 네, 우린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저한테 교육받았던 분이신데요. 네네네. 네. 근데 최근에 그 페북에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신가 했더니 그냥 이제 그 우연한 기회에 약간 돌아서 소식을 들어서 네.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다른 데도 많이 안 좋으셨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무릎이랑 이 손가락이랑 뭐 그다음에 손목이랑 좀 많이 안 좋아요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양쪽이 같이 그래요? 아니면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한쪽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아닐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최미정님이 아까 그 올려주신 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봤더니 대칭성이 있다. 네. 그 대목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말씀이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많이 아픈가 봐요 그게. 네. 옛날에 이제 그 뭐지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 하실 때는 네. 그때는 많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냥 그때는 류마티스 이전에 그냥 다 신경통이라고 그랬는데 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씩만 알고 있어요. 주워 들은 것만. 예.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장 소장님? 지금 사례요? 네. 류마티스 사례 김치 공장의 주부 사원들, 김치 공장의 주부 여사분들이 20대 후반에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일하시러 들어오셨다가 네. 거의 뭐 20년, 뭐 25년, 30년 막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거기 이제 횡성 쪽에 이제 횡성이나 거창이나 주부 사원들이 한 500명씩 일한단 말이에요. 네, 500명 정도 일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반복적인 일들을 이제 장기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업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이제 손목 뭐 터널 증후군, 손목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관절이란 관절은 전부 다 그 이상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일요일 날은 다 원주나 횡성의 물리치료 이런 데 가서 뭐 물리치료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뭐 주부들도 집에서 이렇게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손목 증후 터널 증후군인가 그거 앓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반복적인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직업병, 그쪽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들이
여성들한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이제 그 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요양원에 한 뭐 20년 근무했다는 팀장의 경우는 7순이 넘었어요. 근데 네. 7순이 넘으신 분이 지금 팀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를 한 15명을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그 어깨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 양쪽 어깨 수술을. 그러니까 이제 그 요양원의 그 요양보호사 일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그 노동 강도가 높은 현장인데 그분도 이렇게 하여튼 그 10년, 20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가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깨 수술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또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7순 넘으신 분이.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경우가 이제 직업병에서 오는 경우. 그다음에 한 친구는 이제 후배 사원 중에 무릎이 다 나갔어요. 무릎이. 그러니까 무릎이 연골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무릎을 이렇게 인공 뼈를 넣는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양쪽 무릎에 그 인공 관절을 넣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쪽 무릎에 저도 뭐 관절염이라고 그러면 대략 무릎 정도, 어깨 정도 이렇게만 생각했지 여러 부위는 이제 아까 저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뭐 가깝게는 이제 그런 친구가 나이 한 50대 초반 이렇게 됐을 텐데 하여튼 그 무릎에 연골이 다 나가서 하여튼 그 고생을 해서 인공관절로 다 시술을 해서 그래도 현대의학으로 때문에 좀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뭐 아킬레스건은 관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킬레스 건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 친구는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배드민턴을 아주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예요. 친구인데 한 달 전에 아킬레스건이 나갔다는 거예요. 네, 끊어졌다. 네, 끊어져서 한 달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점차적으로 좀 완쾌는 아니지만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다음 달에 한국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큰 행사가 2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행사가 끊어지고 나서 5월 초에 미국에 돌아가서 다시 그 MRI를 찍은 다음에 5월 초경에 수술 날짜를 잡아서 그 수술을 하려고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거기 아킬레스건이 나갔으면 우선 뭐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한데 수술을 국내에 어떤 행사인지 모르지만은 행사를 취소하고더라도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쉽게 그걸 갖다가 행사를 포기를 못하고 그게 뭐 이렇게 자연적인 치유되는 게 한 5%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5%는 자연적으로 수술 안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5%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행사 다 끝나고 근데 이 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크게 불편은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불편을 느끼면은 그게 뭐 국내에 들어오는 거 포기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수술 안 받고 5월 초에 수술하겠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무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릎 뭐 관절에는 뭐 좋은 음식 먹으면 뭐 저 족발 많이 먹고 콜라겐 많이 먹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먹는 음식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저기 장 소장님이 소개한 거는 주로 이제 직업병이죠. 직업병. 직업병. 예. 네, 왜냐면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적인 그 성인이 뭐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오는 그런 질병이다? 아니에요. 류마티스 그것도 아니다. 관절염은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는 예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질병들은 우리가 건강관리 네. 그렇죠? 잘하면은 이제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원인을 지금 확실히 몰라요.
근데 유전적인 소인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소인도 있다. 이런 이야기만 있지. 그리고 이게 또 치료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증상을 완화시켜 가지고 이제 사는 동안 크게 관절 쪽에 크게 이제는 문제 없이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늦게라도 오시면 반가워요. 여기는 사람이 귀한 존재예요. 한 분 한 분. 사람이 많다 보면 귀한 걸 모를 텐데 이제 적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제가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초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오시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네 잘했습니다. 밖에다 방송했는데 방송에다 댓글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아직까지 퇴근을 안 하셨나요? 체크요? 유지희 선생님? 아니 퇴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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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업종상, 어머.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을 기다려야 돼요. 아 어떻게? 자영업자는 기다림이 사업이에요. 아이고. 아니 근데 유지인 선생님도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쵸 아직? 예, 큰애가 대학생 지금 고3인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12시 되면 다 만나요. 그래서 가족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많아요. 저희 집 고3은 맨날 집에 있어요. 그래도 목소리 안 내잖아. 그죠? 뚱이 내쫓을 때만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 나누거든요. 예. 네. 근데 좀 전에 장 부장님이 주로 이제는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주부들, 근골격계 맞아. 질환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는 그렇지. 아픈 거, 통증이 오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치료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죠. 뭐 맞아요. 그만두셔야 치- 되겠죠. 뭐. 네. 업종을 류마티스- 빨리 변경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업화라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분업화. 우리가 공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포장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절단만 하고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업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아침 출근해서 퇴근까지 똑같은 작업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는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적당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이런 직업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직업으로 틀어짐도 있지만 골프를 많이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한쪽 원웨이 운동을 오래 하시면 한쪽 방향으로 틀어지거든요. 그거는 너무 세련된 질환 운동에서 오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많이 오른쪽을 쓰면 왼쪽을 쓰는 것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죠. 잘 소홀히 하죠. 아프지 않을 때는. 그렇죠. 그 시그널을 빨리 느끼는 사람은 빨리 거기에 대처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아이들 학교에서 제과 제빵을 하는 걸로 수업을 다닐 때 손가락 관절이 많이 틀어졌어요. 이게 이 새끼 손가락이요, 지금 이렇게 펴지지가 않아요. 밀가루 반죽을 막 이렇게 주무르다 보면요, 이것도 직업병들, 그 강사인데도 요만큼인데, 우리 고재영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아마, 물론 기계로 치기 전에는 훨씬 더 이 어깨 쪽에 직업병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만치 썼을 때는 또 그만치 풀어주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에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처럼 끊임없이 바른 자세를 연구 개발해서 도구를 찾고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벌써. 아니 근데 우리 이 교수님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도 네. 제일 일관성 있게 꼿꼿하세요. 이 화면에서 보잖아요. 처음과 네. 끝이 똑같아요. 자세가.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엉치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엉치도 틀어져 있으시겠지 좀. 제 엉치에 관심 많이 가지시면 강영민님한테 혼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엉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엉치가 많이 납작이가 됐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납작이. 아, 납작해요, 납작해요. 어. 그리고 꼬리뼈가 D형이어서 되게 힘들어해요. 아. 아주 아. 막 천기누설을 막 하는. 저도 납작해요. 그래서 그 애플 힙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냅두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흘러내려요. 맞아. 유진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이 이야기가 막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신입이잖아요. 신입. 신입 회원이 제일 말이 많잖아요. 제일 무섭죠. 근육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네. 안녕하세요. 근육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참 듣기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근육이 흘러내린다 이런 얘기죠? 피부도 흘러내리고 근육도 네. 흘러내리고 중력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아까 사례 말씀하셨던 그 루마티스로 고생하셨던 그분이 온몸 내장 기관에 있는 근육들도 다 손실이 되어서 바깥에 있는 소리를 차단해주는 그런 근육이 열려 있어서 소리 듣는 거에 굉장히 힘드시다고 되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글쎄요, 제가 준비한 걸로는 심혈관 질환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류마티스로 인해서 우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이제 관절에만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류마티스가 이렇게 깊게 진행이 되면 심장 질환 이런 쪽도 나빠지고요, 폐질환 이쪽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류마티스가 맨 처음에 이제 관절로 시작되지만 전신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찾아보다 보니까 이 류마티스는 예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질환은 우리가 건강관리만 잘하면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인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가볍게 유전적인 소인, 환경적인 소인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모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자녀도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래서 조금은 이제 관심 있게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사례 중에 아시는 분이 아침에 가스레인지를 못 킨대요.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켜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1시간 정도 손이 작동이 안 된대요. 손을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요. 네, 손이 붓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가스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녀가 이렇게 도와줘야 이제 아침에 뭔가를 요리라든가 이런 걸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조강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조강직.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조조강직.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예방할 수 없는 질환도 많죠. 희귀병 같은 경우는 예방할 수가 없잖아요. 희귀병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류마티스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증가. 예전에는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성들에게 많은데 남성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퇴행성 관절염이랑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나이를 먹어서 오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까 직업성 질환은 젊은 나이에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그것도 일종의
뭐 다르게 얘기하면 퇴행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오는 거니까. 예. 근데 보통 이제 류마티스는 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주로 아프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손목의 통증,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발목. 1시간 이상이 지속이 된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조조 강직이 1시간 이상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안에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나 봐요. 특히 손이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손목. 그다음에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이런 게 안 된대요. 근데 보통 네, 퇴행성 같은 경우는 손끝이 통증이 있대요. 손끝. 퇴행성은 손끝이 있고요. 예. 일종의 이제는 퇴행성은 보통 5분이나 10분 이내에 회복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퇴행성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젊은 분들한테도 많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퇴행성은 나이 먹은 분들한테 오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진찰을 받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피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특징을 보면 아침에 1시간 이상 뻣뻣하다. 1시간 이상. 그래서 조조 강직이라는 말을 하고요.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적이다. 같이 온대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류마티스는 대칭적으로 양쪽이 같이 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후에는 피로하고 미열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참 초기에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일까? 이런 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관절 조조 강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일까? 이걸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증상이 뭐 피로감이라든가 발열, 열이 좀 오르거나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조기에 나타난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이런 거를 좀 확인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런 어떤 조조 강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 빨리 가서 이제 약물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궁극적인 치료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통증 완화제라든가 항염증제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되는 거를 조금 늦추는 거죠, 시간을. 또 심한 경우는 관절이 이렇게 진짜 틀어져 가지고 기형적으로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수술. 네. 그래서 원인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또 예방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좀 치료를 늦추는 약물 처방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모든 질병은 우리가 예방을 하면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방 못하는 질병도 많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유 대표님 오늘 이야기 어떠세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또 뭐 하실 말씀이라든가 뭐 느낀 점이라든가. 당연히 예방 가능한 종류 있고 그렇지 네. 않은 거 있나 보다. 네. 그거는 전부터 조금 느끼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분 아까 그 이야기 드렸던 분, 예, 네. 그분이 그분 덕분에 류마티스성하고 그 외의 게 상당히 다른 거구나. 나타나는 양상이 좀 혼란스러워서 헷갈렸는데 그랬는데 이제 오늘 그 올려주신 자료 이벤트 안에 자료가 굉장히 자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서 공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 요거는 아직은 확실하진 않는데 요 며칠 꼬박꼬박 운동을 지금 나가서 이렇게 좀 풀고 이거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기분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통증을 느꼈다면 검사를 받는 건 어떨까요? 뭐 그건 조금 저기 해보고, 왜냐면 더 지금 그 악화는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마침 겨울 내내 운동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가는 거 자체가 싫어서 오늘도 좀 추웠는데, 예, 근데 날 풀리고 조금 저기 하고 그래 보고 나서, 예, 그래도 뭐 계속 안 좋으면 가야죠. 뭐 제가 뭐 힘이 있나요? 그래도 이렇게 적정한 시기에 병원을 가는 게 예. 맞아요. 문제는. 아, 근데 안 좋을 때는 이걸 기어서 올라갔어요. 손발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요새는 그 정도 아니에요. 요새는 그냥, 예, 그냥 올락내리락 하고, 예, 그러니까. 강영미 선생님 좀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아, 제가 안 올라가면 편하겠죠. 예, 그게 아닌데 병원에 빨리 가는 게 편하게 해주는 거 아닐까요? 예. 누구 좋아라고 병원에 가요? 누구 좋은 건가요? 네? 병원에 가면 누구 좋은 건가요? 영민님이 고생 안 한다면서요. 아, 그 잔고생을 안 시키는 게, 아이고, 좀 넓게 품고 살아요, 교수님. 마누라한테 이렇게, 제가 밴댕이라. 그래도 보기 좋아요. 두 분이 알콩달콩 같이 잘 붙어 계신 거 보면 신기해요. 저는 멀찍멀찍 떨어져 있는 게 답이다 생각하면서 사는데, 저는 왜 복층으로 이사 왔나 했어요. 근데, 네. 말씀하세요. 저는 류마티스 있는 분하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같이 찍었거든요. 그 이제 필리핀에서 20년 살다가 기혈순환, 기술환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정말 발가락 더 기형이세요. 키는 작은데 신발도 더 크게 신고 마디마디가 특히 아침에 약게 그 조조강직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맞으세요. 한참 주물르셔야 돼. 이게 다 부풀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고치셨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분인데 정말 체중이 한 42kg 정도밖에 안 나가서 같이 유튜브 찍는데 저는 돼지고요. 거기는 너무 날씬한 거예요. 지금도 올라가 있는데 근데 그분은 고치셨어요. 약 없이. 근데 일종의 혈액순환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침 일어나서 이제 너 밥 먹어. 그리고 나서 언니는 계속 그거 만지고 계시는 거. 발도 다 마디마디 다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발도 항상 더 큰 거 신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언니야 이거 어떻게 살았어? 근데 살려고 한국 나왔다 그랬는데 진짜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명 자체도 몰랐다가 이런 게 류마티스구나. 그분 보고 그 언니 보고 근데 그 약 없이 그래서 자랑 엄청 하세요. 막 산에 도인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 내가 이렇게 산과 자연의 일치가 돼서 고쳤다. 그런데 정말 고치셨어요. 다 비틀어졌어. 체형도 비틀어지고 이렇게 엉덩이도 다 비틀어졌어. 최미정님이 올리신 자료 보니까 10% 정도 거기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네, 아까 저기 장 소장님 5%인가 다른 건가? 하여간 그 이야기 하셨는데, 근데 최미정님이 올리신 자료 보니까 10% 정도는 그 치유가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돼 있고, 근데 그 내용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근막 부분, 그 부분에 이제 해가지고 그 부분에 그 염증에 초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저기 그 자기 관리나 이런 거 잘 하면 신경 쓰면 개선 정도는 되기도 하겠다. 그렇죠. 그 생각까지는 맞아요. 들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낫기 바라면, 예, 몰라도 그러지 않고 신경 쓰면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새끼손가락이 엄마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네, 일을 많이 하셔서 저기 엄마도 일을 많이 하셔서 그게 그렇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못 펴요. 근데 저도 유전적으로 여기가 약해서 그런지 어쨌든 저도 이렇게 비슷한데 저도 계속 이렇게 주무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형태가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틀어짐이라는 게 어딘가 틀어지면 반드시 순환을 막게 되잖아요. 순환이 막히면 당연히 염증이라는 게 동반이 돼요. 거기가 차가워지고
그게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자기 몸의 상태가 틀어지는 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몸은 시그널을 주는데 그걸 잘 알아차려서 대처를 빠르게 하는 사람과 그냥 방치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은 고질병으로 가져가느냐 덜 가져가느냐인데, 우리가 아까 저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몇 퍼센테이지적으로 좀 약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서 노력을 하면 개선되고 지연되는 것이. 예, 어차피 우리는 생로병사의 그 귀결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늦춰지고 좋아지고 혹은 덜 진행되고가 우리에겐 굉장히 큰 저마다 다른 행동을 했었을 때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교수님도 지금 무릎이 통증이 있다라는 것은 교수님이 저마다 갖고 있는 연골이라는 것이 딱 제한돼 있어요. 그 연골을 누가 얼마만큼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연골이 닳고 그 연골 어디가 틀어진 건지 아니면 연골이 많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단 건지 어쨌든 그걸 빨리 진단해서 빨리 하셔야 걷고 다니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닳지 않게 하려고 안 움직이려고요. 아니, 안 쓰는 거 하고, 뭐든지 도구는 사용하라고 있는 거니까. 인간에게 손발을 줬을 땐 쓰라고 줬지, 가지고 있으라고 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닳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달게 쓰셨는지를 한번 가서 체크를 해보세요. 아니면 연골은 안 달았는데, 이 마디마디가 이렇게 틀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인을 줬어요. 근데 그 사인을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무시하시면 그러면 그렇죠. 큰일 나요. 영미님이 수고 좀 하겠죠. 안녕하세요, 공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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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화면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아름답습니다. 무슨 얘기 하신지 몰라. 왕따야. 지금 들어서는 무슨 말씀하시지 몰라. 큰일 났어. 나 연골 얘기. 교수님, 우리 바디에는 류마티스 같은 그런 병명이 있듯이 치아 쪽으로도 틀어짐에 대한 병명이 따로 있나요? 우리가 치아 교정기로 틀어짐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걸로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몰라. 그렇듯이 치열 교정 하죠. 그렇죠. 네, 그것도 일종의 치아 쪽의 류마티스잖아요. 아닌가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공 원장님.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계 질환이니까 치아 자체는 면역계 질환 쪽은 치아 자체가 그렇게 생기는 거는 그냥 선천성인 게 많고,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면역계 질환이 있을 때는 류마티스 나타나는 사람들이 구강 내에 아프탈할 때 궤양이 많이 생긴다든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은 구강 내에 변화가 많이 있죠. 침이 안 나온다든지 면역 질환이 있어 그런 쪽이죠. 어쨌든 몸은 말씀하세요. 옛날에 치주 질환 이야기 설명해 주실 때 면역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주신 적 한 번 있었어요.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세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유지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인체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얼마든지 류마티스는 사실 이런 정형 쪽의 그런 질병은 이렇게 질병으로 얻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
좀 덜 얻을 수 있지 않는 질환 쪽, 질병 쪽? 이쪽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기능성 이 교정 속옷을 할 때는 틀어짐의 지속력을 최대한 우리가 경락 같은 거를 받거나 마사지를 받는 이유는 뭉친 부분을 풀어주고 이렇게 틀어진 부분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그것을 지속시키는 기능으로 이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공부와 혹은 그런 연수를 많이 들어요. 우리 사업자들이. 그래서 저희는 유마티스 쪽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고객 사례가 꽤 많아요. 이렇게 굽은 허리를 이렇게 폈다든지 아니면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효과와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저희는 치발기와 많이 교정기와 많이 흡사한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거든요. 치아 교정기라면 이거는 몸의 교정기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서 오래 입게 해요. 10시간 이상 입게 합니다. 효과를 보게 하려면 그 정도로 몸이 습관에 의해서 금방 틀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쓰는 부분을 계속 쓰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요. 이분은 어디가 조금 왜냐하면 어깨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깨선. 그 어깨선이 그 어깨선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디에 가면 류마티스 병명으로 나오고 또 어디에 가면은 또 무슨 디스크의 병명으로 나오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선되고 지연될 수 있다. 관리하면. 네. 너무 표정들이 심오하세요. 웃으세요. 유 교수님 웃음을 참지 마시고 웃으세요. 이게 최대한 웃고 있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됐습니다. 어떻게 저기 공 원장님은 주변에 류마티스 질환을 앓았던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좀 사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례. 아니 우리 환자들 중에서도 많고요. 류마티스는 어차피 그 몸이 약한 사람들, 이제 여자분들 몸이 약하고 이렇게 그 몸도 약하니까 신경도 예민하겠죠.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지신 분들이 약해지시면 결국 류마티스 쪽 많이 오니까 이 가까운 가족 중에서는 없는데 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은 먹는 약이나 또 그다음 진료받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뼈도 약한 거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서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치과 시술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잘 살펴서 어떤 약을 쓰고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의 진료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좀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대부분이 마음도 약한 분들이 많아서 말만 들어줘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여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을 세게 할 수가 없고 최대한 부드럽게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쪽으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치료를 안 하는 게 사실은 도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잘못 건드려놨다가 몸 자체가 약해지면 더 힘드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포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일반 의사 같으면 시간을 더 내서 하겠는데 이 치과 의사가 시간이 없어갖고 제대로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진료할 때. 그래서 이제 꼭 그 병원에 가서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진료가 주의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항상 확인해서 그분들이 뼈가 다 약하거든요. 어차피 치아 뼈는 전부 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살펴서 진료를 하게 되니까 많이 보죠. 자주 보고.
박은서 선생님 그분은 치유됐다고 해도 틀어지거나 이런 거는 회복은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되고 그대로 형태 굳어져 네. 있어요. 이렇게 네. 복숭아 이렇게 뭐 엄지 발가락 휘어져서 굵어져 나왔던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픈 거는 없대요. 항상 기도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근데 정말 고치신 거 봤어요. 전 그게 그 류마티스트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아프대요. 정말 아프대. 마디마디가. 근데 지금은 돈 잘 벌고 있어요. 서울에서. 뭐, 돈 잘 벌고 있다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혈순환 하시더라고요. 혈액순환. 그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하시는데 명상이랑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되게 보래 명단 장부 같은 것도 보여주는데 돈 1,000씩 버는 거에서 아니야 제주도 좋다 내가 이러고 말했는데 완치됐어요. 약 없이. 그리고 아로마 오일 사용을 많이 했어요. 향기요법. 항상 욕조의 근처에 그래서 오일이 항상 많더라고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게 심신의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향기요법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지식 외에 또 류마티스에 좋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걸 투자하신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그 정도 학원 운영 같은 거 하셔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 들고 나와서 한국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오일 조금 이거는 혈액순환에 좋고 이거 심신의 안정이 좋고 이거 뭐에 좋다는 것도 그것도 좋다고 하니까 혹 해서 또 몇 개 샀어요. 어떻게 강영미 선생님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 지난주에 저번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듣는 것이 나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자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거지만 저희 마을 공동체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케어를 해주신다는 부분에서 되게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소장님? 네. 네. 소감 한 말씀이요? 네네.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아까 명상하고 향기요법 막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류마티즘도 결국은 이게 글쎄요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이거하고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이런 갖고 있는 분들의 류마티스를 걸릴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그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사된 게 없죠. 근데 비만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올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류마티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하거든요.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해요. 뼈에 있어서 기계들도 결국은 오래되면 녹슬고 이제 삐걱삐걱 때리다가 이제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 뼈도 관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천적으로 이제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없고 이렇게 예방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뭔가는 요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기계처럼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이거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예방 내지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지 선생님? 관절에 기름치고 닦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걸으면 좋죠. 적절하게 움직여야죠. 네, 운동. 움직여야 자기 체형에 맞는 운동. 맞아요.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리가 오죠. 무리가 오죠. 수영을 한다든지 또 다른 걸 해야죠. 맞아요. 튜브를 끼고 사는 저는 다리가 아주 무게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4월 야유회 때까지 홀쭉해서 가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은서 선생님? 저기 유지 선생님 수원에도 혹시 체험 관리 하시는 분 소개하는 데 있나요? 있죠. 선생님한테 너무 멀어서 좀 가까운데. 아우, 수원 저희가 수원 아니 찾아가는 머리가 좀 서비스 굉장히 모르세요? 단정해 보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저요? 퀵 서비스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찾아갑니다 무조건. 찾아가는 거 하기에는 고양이 2마리가 집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아니 얼마든지 그 찾아가는 게 꼭 댁으로 안 가도 장소도 많고요. 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지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모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 그러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리하셔야겠구나. 아니 저는 이 모든 게 그 지금 박은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에 다 이렇게 뭐랄까 녹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령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질병이자 뭐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쪽의 활동이자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체적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강의를. 그죠? 못해도 고합니다. 아니요,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트로에서 끌어내는 거 이렇게 왜 언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건강 파트, 문화 파트, 생활 파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세분화적으로 나눈다면 그 시작부터 하는 거를 한번 저 강의를 청강을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꽤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예. 지난번 교수님 강의 가셨을 때 따라갔으면 했는데 언제 쥐두새도 없이 그냥 가신 것 같아가지고 소식 없이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유 교수님. 맞죠? 끝나셨죠, 강의? 유 교수님 강의 안 가셨나요? 저요? 네. 어디서요? 안양대. 안양대. 아니요, 예. 그거 저는 저기 한참 남았어요. 아직 아. 안 갔어요. 예. 아직 안 가셨구나. 네. 저는 5월 9일인가 그래- 언제 있던 것 같은데. 예. 언젠가 우리 모두가 같이 하모니로 뭔가를 작품을 뭘 낼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그냥 자꾸자꾸 해보면서 우리의 공통 분모가 가장 적절하고 좋게 표현되면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레 언젠가 또- 온라인으로 네. 목요일날 저녁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그 줌 강의 하나 있어요. 예, 그건 10,000원짜리예요. 예. 목요일날? 제가 저기 주관하는 건 아니고 초대해서 봤더니 패친이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그 치매협회, 대한치매협회 거기에서 하는 치매 이야기라는 쪽에서 시니어 강사분들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강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제 거 타임라인 보시면 오늘 거 댓글에 보시면 들어 있어요. 내용이. 예. 저도 제가 댓글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목요일 날 오전 한 15분 정도만 웃음 레크레이션을 제가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지금 댓글을 매달으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나누셔서 제가 지금 장 소장님이 지금 그 시간 토요일로 옮기셔서 목요일 오전이 비어 있을걸요? 예. 네, 그래서 15분 정도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오전 복지관 강의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좋죠.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제가 풀 수 있는 거 길게는 못하겠고 우선은 쪼르니까 15분 정도만 같이 해서 제가 기본 이제 웃음을 알고 있나든지 아니면 책에서 본 거 그대로 읽어드려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15분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지금 딱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따로 댓글 매달으면 그 다 먹기도 되게 목요일 오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끝나고 제가 바로 가면 수요일 날은 또 혹시 다른 여유 좀 잡아놓고 그래서 목요일 날 그러면 유지희님은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 하시면 돼요.
아침이 비어 있어요. 4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안 해도 되겠다. 웃음도 잘 웃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럼요. 입꼬리 당기면서 웃는 건 기본이죠. 눈이 웃어야 돼. 웃는 거는 눈이 웃어야 돼. 눈이 안 웃으면 가짜. 실질적으로. 네. 실로 웃으면 눈이 웃어요. 공 원장님 바로 잘하시네. 이제 화면에서 보잖아요. 저기 우리 대표님,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항상 웃으시면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게 입이 비틀려요. 왜냐면 안 웃으니까 입이 균형이 안 맞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쪽이 마비가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비가 안 풀려가지고 이쪽이 안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항상 화면에 보면 약간 맞아요. 예, 그래서 썩소 날리시고 계시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웃는 분이 웃잖아요. 그럼 입이 균형이 잘 안 맞으세요. 웃는 걸 안 웃어가지고 어쩌다 웃잖아요. 그럼 항상 틀렸어요. 우리 소장님 가끔씩 잘 안 웃으셔가지고 사진 제가 딱 캡처하잖아요. 그럼 그거 웃음 제가 피해서 원래 캡처를 하는데 그런 게 딱 보이세요. 그래서 화가 나세요. 잘 웃는 분하고 안 웃는 분. 그리고 웃음 소리가 낮은 분들은 이상한 것도 잘 웃어요. 근데 안 맞잖아요. 그럼 안 웃어요. 그것도. 그래서 웃음이 딱 진실 웃으면 눈이 딱 감겨요. 진짜 웃는 거. 그냥 웃어줘야지 하고 있는 거 입만 올리는 거. 근데 금방 편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웃음을 한번 보세요. 본인의 웃음을 눈이 웃고 있는지 입꼬리가 올라갔는지 남의 거 보지 말고 자기 거 보시면 돼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몰라서 입이 조금 그랬다는 거. 간간히 노래도 좀 알려주세요. 노래. 네. 그거 제가 제일 잘합니다. 노래. 진짜? 이게 시니어들과 이 문화가 공유되려면 확실히 노래가 빠지면 안 되더라고요. 네, 웃음하고 노래하고 체조는 기본 삼격이에요. 근데 전 너무 좋은 게 제가 학교를 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여쭤보시는 어떤 교수님이 저게 패치를 받나 봐요. 그랬더니 참 좋은 거 하고 계시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가가지고 인정받았잖아요. 거기서 좀 잠깐 해줬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뻔뻔하니까 틀려도 교수분들은 몰라요. 어차피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중간에 조금 풀어주셨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 그래서 MT 갈 때 제가 또 담당했습니다. 혹시 의상이 필요하시면 제가 협찬해 드릴 수 있어요? 엉뻥 있는 걸로 부탁합니다. 가발도 주세요. 기본 시니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의상도 조금 화려한 거 가지고 있고, 리본도 좀 가지고 있고, 머리띠도 좀 가지고 있고, 옷도 조금 조끼. 왜냐하면 어르신들 눈이 좀 즐거워야 되니까 일단은 의상부터 조금 즐겁게 들어요. 그냥 검정 걸로 가지고 마스크도 좀 착용을 하거든요. 일본 마스크도 좀 하얀 거. 저는 개변적으로 검정색을 좋아하는데 올 블랙을 하고 가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조끼라도 알락달락 하고 가야 돼. 목도리를 막 핀도 이상한 거 입고 있어요. 제가 머리를 이래서 그렇지. 감사합니다. 말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네. 기대돼요. 기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공 원장님 마지막 발언 한마디. 오늘 진료도 바빴지만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네. 오늘 협약식이 하나 있었고 단체 모임이 정시간 또 하나 있었고 저녁에는 이제 법인 이사회가 2군데나 열려서 그것도 제가 못 가니까 저희 치과에서 시간대별로 나눠가고 법인 이사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오물쭈물 제가 이제 땅콩하고 좀 주워 먹고 있고 지금도 9시부터 또 10시 반까지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석해야 되고 참 오늘 바쁜데 그래서 일찍 못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마무리 잘 되리라 믿고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하여튼 우리가 건강 지켜야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이 안스러운데 오늘같이 이렇게 쫓아다녀도 지금 힘든 거는 제가 못 느끼겠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건강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제는 23,000보, 그 전날은 18,000보 이렇게 걸었는데, 그리고 월요일 날은 또 헬스 신나게, 그래도 건강 안 힘든 거 보니까 몸은 좋아진 거는 같아요. 우리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 이렇게 얼굴 보면서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